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가 판치는 요즘 팩트체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YTN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에는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재확인해 봅니다.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만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퍼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쏟아지는 뉴스 중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판가름해주는 똑똑한 보도가 필요한 요즘. 자세한 내막이 궁금한 뉴스의 해답을 찾아주는 팩트와이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9월 한 달간 팩트와이에서는 어떤 진실을 찾았을지 그 진실을 찾기 위한 기획탐사팀의 노력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탐사팀에서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신지원 기자는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바쁘셨다면서요? 바쁜 게 아니라 저는 작년 말쯤에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일을 한 끝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오늘 기획탐사팀 팩트와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1분 30초짜리 YTN 뉴스 기사랑 팩트와이랑 어떤 점이 좀 다른 건가요? 아무래도 그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거짓된 명제를 찾아서 이것을 반박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기사다 보니까 명제가 거짓이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많은 분량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이제 9월 한 달 동안 팩트와이에서 어떤 주제들을 다뤘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전기차 관련 팩트체크 3가지를 했고 또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 거짓 주장을 입증한 적이 있고 또 그 흰남노 태풍 피해가 컸잖아요. 그 기후변화 관련된 연관성 입증한 것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경제 용어의 유래 이렇게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주제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일단 매일 아침마다 출근길에 뉴스를 들으면서 뉴스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떤 그 인사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듣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사람들의 여론을 살피기도 하고 또 기사 제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못 알려진 게 없나 이렇게 좀 스캐닝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아침, 낮, 밤 할 것 없이 항상 이렇게 뉴스 듣고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정해진 업무 시간 외에도 라디오를 듣다가 사람들 얘기를 듣다가 이거 팩트체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제 발제거리 아이템이 사방팔방에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관련 주제를 보니까 9월에 3편이 나갔는데 모두 신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전기차에 관해서 원래 좀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편이었나요? 제가 사실 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면허 갱신 알람이 장롱면허로 살다가 이제 차를 사야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되게 꼼꼼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차의 세계에 조금 입문을 하게 됐고 공부를 하던 찰나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됐고 이게 뭔데 하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기사화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랑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겸사겸사 좀 공부도 하게 되면서 기사를 쓰게 되신 것 같은데 보니까 3편이에요. 근데 이게 연속해서 원래 보도로 만들려고 하셨던 건가요?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학 기술 그리고 경제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까지 좀 교집합의 영역에 있는 복합적인 이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외교적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제 이슈 해외 정책 이슈까지 시리즈물로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뉴스 기사를 봤을 때 보니까 해외 사례들도 많이 언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해외 사례 이렇게 조사하실 때 좀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잘 이제 써놓기도 했고 영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수월했는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식 문건을 확인해도 다 외국어라서 저희 팩트체크 인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수공예 작업으로 번역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단순한 문장만 봐서는 또 여기에 내포된 자국
기업을 우대하려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전문가들한테 또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재차 또 해석을 받아야 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도 그렇고 사실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네. 왜냐면 정말 전기차 과학 기술의 발전 그리고 보급률의 발달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최신 정책이 맞나 이거는 국내에만 해도 자동차 산업협회, 전기차협회, 자동차 환경협회 이런 협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그 단체들이랑 크로스 체크를 해가면서 좀 확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사실 보도가 많이 나가고 요즘에 전기차에 관해서 시청자분들 관심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견도 사실 분분할 것 같은데 보도 나가고 나서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뭐 이럴 줄 알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때로 댓글이 도움이 되는 게 업계에 계신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제 제 기사에 담고 싶었는데 미처 못 담았던 부분들 디테일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적도 있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그 댓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주식 배당률에 관한 팩트 체크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이게 결국엔 통계 착시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복잡해서 기사를 쓰고도 조금 이게 잘 전달이 됐을까 걱정했었는데 댓글에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쓰고 싶었던 말을 잘 정리해서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전달이 됐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팩트화를 제작할 때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거나 노력을 많이 쏟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래픽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그 부분에 공을 많이 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해도 이거를 어떻게 시청자들이 보게 하는가,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전달하는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정말 그 전문적인 디자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의 그 공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핵심적인 부분을 전달할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더 전달력 있게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래픽의 중요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그래픽 팀에게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짧게 남겨볼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픽팀에 전화를 드릴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이 기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가장 큰 공은 저희 그래픽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고생하는 그래픽팀에서도 이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팩트와이를 보면 판별 기준이 5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게 거짓, 대체로 거짓, 판정 보류, 사실, 그리고 대체로 사실인데 이게 판별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팩트를 막 나열을 하고 팩트를 입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은 어쩌면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쾌하게 거짓, 사실일 때도 있지만 대체로 사실, 대체로 거짓인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체로 볼 것인가도 있고 또 판정 보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의미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초기에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에이즈 환자한테서 유래했다라는 네. 유언비어가 돌았었는데 그 출처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었고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란이나 선입견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판정을 보류하자라는 그 자체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정말 많은 양의 뉴스가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사실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더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신다면요?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는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과 생각이 있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건강한 논의의 장이 되기 위해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사명감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단순히 누구의 말을, 의견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너가 틀렸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넘어서 이 논의 자체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거기까지 좀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 팩트와의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끝으로 개인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고 싶게 만드는 나만의 관심 분야 있을까요? 분야로 보면 아무래도 뭐 부동산 정책이나 뭐 기후변화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을 넘어서 정부 공공기관의 뭐 분석 자료나 기재부 예산 정책안이나 이런 것들에 좀 잘못된 점이 없나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기획탐사팀에서 팩트와이 통해서 신지원 기자가 지금 얘기한 주제들도 좀 저희가 기대해도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팩트와이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도 좀 짚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활약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